세 번째 자석처럼 끌려오는 사람이 되는 네 가지 원칙. 당신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나요? 왜 어떤 사람들에겐 돈이 자석처럼 끌려오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렇지 않을까? 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도 재정적 자유가 멀게만 느껴질까? 도대체 부자들은 어떤 생각과 행동 방식으로 돈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걸까? 오늘 이 시간은 수천 년간 검증된 부의 원칙과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결합하여 돈이 항상 따라오는 사람이 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원칙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원칙들을 일상에 적용한다면 당신은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를 끌어당기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안개 속에 살짝 감춰진 산자락의 고즈넉한 정원. 수백 년 된 소나무와 편안한 정자가 있는 이곳에서 부와 풍요의 비밀을 간직한 노사와 진지한 눈빛의 제자가 차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는 성실하게 일하지만 늘 재정적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50대 중반의 사업가입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20년 넘게 사업을 해왔지만 여전히 재정적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절약하며 살아왔는데도 왜 돈은 항상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창업자들이 몇 년 만에 제가 평생 모을 수 없는 부를 쌓는 것을 보면서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제자는 주름진 손으로 차 잔을 돌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마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저는 항상 돈을 쫓아가는 느낌입니다.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도 재정적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돈이 항상 따르는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스승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열심히 일하지만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돈에 대한 그들의 관계와 이해 방식 때문입니다. 돈이 항상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돈과 맺는 관계의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스승은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순환의 법칙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쓰고 끝내지만 부자는 돈을 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투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지출을 소비가 아닌 씨앗으로 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부자는 돈이 흘러나갈 때도 그것이 더 큰 가치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나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 같은 종류의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돈에 대한 그대의 감정과 에너지가 그대에게 오는 돈의 양과 질을 결정합니다. 불안, 두려움, 부족함의 에너지는 더 많은 부족함을 초래합니다. 반면 너그러움과 감사의 에너지는 더 많은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세 번째 원칙은 언어의 법칙입니다. 그대가 하는 말이 그대의 현실을 만듭니다. 부족과 결핍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부족함이 찾아옵니다.
반면 풍요와 감사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풍요가 찾아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목적의 법칙입니다. 돈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자유와 풍요를 위한 도구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추구하면 그것은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 큰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대에게 흘러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그대는 점차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원칙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돈을 심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항상 절약하고 투자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감정 에너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은행 계좌를 볼 때마다 불안함이 먼저 드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또 풍요와 감사의 언어라는 것이 현실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빚이 있고 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풍요를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돈을 도구로 본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혼란을 이해한다는 듯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들입니다. 이제 각 원칙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환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을 심는다는 것은 단순한 투자나 저축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모든 지출을 이것이 나에게 어떤 형태로든 돌아올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습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살 때도 단순히 소비했다고 생각하는 대신 이 커피가 나에게 주는 에너지와 집중력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지인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도 이 관계에 투자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풍요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나가는 모든 순간을 단순한 소비가 아닌 순환의 시작점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대가 돈을 쓸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이 지출은 단순한 소비인가? 아니면 미래의 어떤 형태의 수확을 위한 씨앗인가? 두 번째로, 에너지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돈에 대한 감정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5분씩 현재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얼마나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편안한 잠자리가 있어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같은 구체적인 감사의 말을 하세요. 또한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관찰하고 놓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단지 두려움이다. 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놓아보자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 대신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능력이 있다는 확신으로 대체해보세요. 지폐를 만질 때도 감사함을 담아 대하세요. 돈을 지불할 때 고마워. 당신이 나에게 가치를 주고 이제 다른 이에게 가치를 줄 것이네요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의식들이 돈에 대한 그대의 에너지를 점차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어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그대가 돈에 관해 어떤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돈이 없어. 돈이 부족해. 이건 너무 비싸. 난 이것을 살 여유가 없어.
같은 말들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을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보세요. 지금은 다른 우선순위가 있어. 이것은 내가 지금 선택하는 가치가 아니야. 나는 내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어.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같은 표현들로 말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돈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흘러온다. 나는 가치를 창출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같은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언어가 점차 그대의 무의식을 프로그래밍하고 현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돈이 그대에게 어떤 의미인지, 왜 더 많은 돈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더 많이 가지기 위해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명확히 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재정적 자유를 원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내 열정을 추구하고 의미 있는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다와 같이 더 큰 목적과 연결해 보세요. 또한 수입의 일정 부분을 그대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대의나 타인을 돕는 일에 기부해 보세요. 이것은 돈이 단지 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선을 위한 도구라는 인식을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너그러움이 역설적으로 더 많은 풍요를 끌어당기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승은 잠시 숨을 고른 후 마무리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그대는 점차 돈과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변화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자의 얼굴에 깨달음의 빛이 서서히 번졌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을 가지는 것에만 집중했지, 돈과의 관계와 에너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돈에 대해 가진 두려움과 불안이 실제로 더 많은 부족함을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저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살 여유가 없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해왔습니다. 심지어 사업이 잘 될 때도 곧 어려워질 거야라는 생각을 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 생활에 이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실천 방법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실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실천은 이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대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의 일기를 시작해 보세요. 매일 밤 다음 세 가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세 가지 풍요에 대한 감사, 오늘 한 세 가지 풍요로운 행동, 그리고 내일을 위한 세 가지 풍요로운 의도입니다. 이 습관은 그대의 마음이 긍정적인 에너지에 계속 집중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둘째, 풍요의 확언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실천해 보세요. 거울을 보며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풍요는 자연스럽게 내게 흘러온다. 나는 돈과 건강한 관계를 갖고 있다와 같은 말을 큰 소리로 3번씩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이 확언들이 점차 그대의 무의식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셋째, 씨앗 심기 실천을 매주 한 번씩 해보세요. 그대의 수입 중 일정 금액을 의도적으로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일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을 위한 지출 또는 가치 있는 대의에 대한 기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더 큰 가치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심는다는 의도입니다. 넷째,
풍요의 언어 전환 연습을 하세요. 부족함이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을 알아차리고 그 말을 즉시 풍요의 언어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이걸 살 돈이 없어라고 말하다가 알아차렸다면 즉시 나는 지금 내 자원을 다른 곳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으나 지금은 이것이 내 우선순위가 아니야라고 바꿔 말해보세요. 다섯째, 감사의 돈 의식을 실천해보세요. 돈을 지불하거나 받을 때마다 잠시 멈추고 그 교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지불할 때는 이 돈이 가치 있는 곳으로 흘러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길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받을 때는 이 풍요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목적 연결하기 습관을 들이세요. 돈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마다 그것을 더 큰 목적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지출, 투자, 저축은 내가 어떤 더 큰 목적을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하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돈을 단순한 숫자가 아닌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보게 됩니다. 제자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실용적인 조언들을 감사드립니다. 스승님. 이제 돈에 대한 제 생각과 관계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단지 더 많은 돈을 벌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에만 집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실천법들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부의 일기와 풍요의 언어 전환부터 바로 실천해 볼 것입니다. 제 말과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이제 진심으로 믿습니다. 스승은 따뜻한 미소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대의 여정에 풍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돈이 항상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때로는 원하는 만큼 빨리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작은 진전도 축하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풍요는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그대의 내면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외부의 풍요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대의 내면의 풍요의 씨앗을 심고 가꿀 때 그것은 반드시 외부의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이 항상 따르는 사람이 되는 4가지 원칙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부자는 돈을 쓰고 끝내지 않고 심는다는 순환의 법칙, 돈은 감정 에너지와 함께 온다는 에너지의 법칙,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를 만든다는 언어의 법칙, 그리고 돈은 목적이 아닌 자유와 풍요를 위한 도구라는 목적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이 4가지 원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부의 일기 쓰기, 풍요의 확언하기, 씨앗 심기, 풍요의 언어 사용하기, 감사의 돈 의식 실천하기, 목적 연결하기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돈을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이 아닌 감사와 풍요의 에너지로 바라볼 때 그 에너지는 더 많은 풍요를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더 많은 지혜와 실천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